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2 공공경제론 제9장 두 번째 부분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서는 공공선택론의 정의와 민주주의 하에서의 공공선택, 특히 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중위 투표자 이론, 또 투표의 역설 이런 것들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시간은 실제 민주주의 하에서 경제학적으로 살펴볼 때 정치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관료 집단, 공무원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변에 뉴스에서 정치인이 나옵니다.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의 키워드는 돈입니다. 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권력이에요. 그러면 권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은 시장 경제에서 좋은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면 국민이 누구한테 권력을 주느냐? 그 권력을 국민이 뽑은 사람,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뽑은 시장,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에서, 투표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TV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공공선택론에서는. 그래서 실제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고, 권력을 쟁취하려면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표를 많이 얻어야 돼요. 결국은 득표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치인들은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이 투표할 것인가? 투표하지 않을 것인가? 투표하지 않을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나한테 줄 사람인가? 안 줄 사람인가? 확실히 줄 사람들 관심 없어요. 확실히 안 줄 사람들 관심 없어요. 앞에서 살펴본 미디안 보터, 중간에 오락가락하는 유동층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커요. 물론 집토끼, 산토끼 해가지고 집토끼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산토끼를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미디안 보터들을 자기 표로 가져오면 투표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결국 과반수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들 사이에서는 표를 또 교환하기도 해요. 이걸 보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저렇게 막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국회의원 월급을 올린다, 이런 거일 때는 또 한 통속이 돼가지고 또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 표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보트 트레이딩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경우에는 롤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치적으로 요번 사안은 내가 네 편 들어줄 테니까 요 다른 사안은 네가 내 편 들어줘.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할 거야, 우리는 윤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이익, 그래서 이 도덕을 독일어는 졸렌이라고 그래요. 졸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 있는 그대로의 이익을 강조하는 게 자인인데, 이 이익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공익이라는 게 과연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익이 정말 있을까?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소위 초월적인 공익, 우리가 정말 내 몸을 바쳐서 일본 사람들 카미카제 할 정도로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내야 될 국가의 이익이라든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다만 당파적 이익만 있고 공익은 환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뭐 이거는 한 경제학자들의 self-interested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을 전제로 할 때 주장하는 바예요. 그 다음에 선거 당선 후 정치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선거가 있기 전에는 모든 국민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절하면서 표를 달라고 구걸을 해요. 그러나 일단 투표가 끝나고 승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논공행상이 따르게,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공이 있느냐를 논해서 상을 누구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뭐냐면 장관 자리, 공천, 그 다음에 의원 자리, 공기업 사장, 공기업 사회이사, 감사 이런 것들을 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투표를 하나의 전쟁으로 보고 나중에 인사행정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전쟁으로 보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전리품을 가져가듯이 엽관이라고 하는 건 사냥이라는 뜻이에요. 사냥을 통해서 전리품을 걷어가듯이 공무원의 일자리, 장관 자리, 공무원 자리, 공공기관의 장 자리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엽관주의 인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권력을 쟁취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많은 권한이 생겨요. 예를 들면 내가 100억 원이 있는데 이 100억 원을 누구한테 이 사업을 줄 것인가 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친인척한테 이렇게 사이드로 돌려가지고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정치가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는 rent seeking activity라고 해요. 지대 추구 행위.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인허가권이 있으면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 권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권력과 이 경제를 하는 사람, 특히 토목, 건축하는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런 지대 추구 행위가 일어나요. 들키면 비리고, 들키면 비리로 조사받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장동 문제 뭐 이런 것들 엄청 크게 일어났잖아요. 대장동 사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치인과 경제인이 결탁해서 서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경유착 이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선거 당선 후에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이 선거 때 쓴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대추구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대부분 정치에 그들이 관여함으로 인해서 권력 잡고 나서 보조금을 통해서 빼먹게 돼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 시민단체들이 개입해서 누구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후보를 통해서 각종 정책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쓰는 돈이 1년에 60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600조 원이 또 이제 시민단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빨대라고 하는데 600조 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물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5천만 국민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실제 국민들에게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 그 군데군데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이 빨대를 꽂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전 찾아가고 이익도 찾아가는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정치 경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부가 큰 돈을 쓰는 것이 나는 옳지 않다. 큰 정부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국민들이 그것에 찬성하면 오케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하에서는. 그러나 국민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정말 내가 내는 세금보다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이익이 적은 것을 안다면 전 정부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관료라고 하는 뷰로크렛, 공무원을 다른 말로 관료라고 하는 거예요. 큰 조직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관료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공무원의 목표는 무엇인가? 공무원들도 텔레비에 나오면 다 말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말하죠.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들도 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개인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려면 우리 팀에 돈이 많아야 돼요. 우리 부서에 돈이 많아야 돼요. 우리 부서에 돈이 많으려면 우리 부처에 돈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부처의 이익, 그리고 공무원 전체의 이익을 더 증대시키려고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도 관료의 목표다 이런 것이죠. 실제 관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관료가 되면 당연히 월급을 받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17일 날 나오는데 17일이 되면 공무원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무원도 정치인들처럼 권력이 있어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책을 자기가 만들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 돈이 흘러가는 중간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도 결국은 나에게 돈이 많이 흘러오도록 해야 돼요. 그 다 내 돈은 아니지만 흘러가는 그 자리에 내가 지키고 서 있으면 생기는 게 많아요. 생기는 게. 그걸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하고 왜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외부인들한테 공무원들 밥 얻어 먹지 말라는 법이 김영란법이에요. 얼마나 밥을 많이 얻어 먹으면 공무원들이 지 월급으로 먹으면 되는데 지 월급으로 먹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와서 밥 사주면서 다음 사업할 때 우리 좀 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먹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많이 얻어먹으면 감옥에 보낸다 하는 게 김영란법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이런 쪽 실제 봉사하면서 사는 공무원들은 별로 없어요. 거기 인기가 없어요. 고생만 하고. 대부분은 돈이 흘러가는 그 포스트에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하죠. 결국은 공무원들은 니스카넨이라는 사람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예산의 극대화, 어떻게든 내가 소속한 부서의 예산을 최대한 확대시켜서 내 쪽으로 물이 돈이죠. 돈이 흘러들어오도록 해서 그 돈을 매개로 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소관하는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1년 내내 예산 쪽은 나중에 원광 교수님이랑 재무행정론 시간에 또 자세히 배울 텐데 1년 예산이 600조 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짜지만 기획재정부 전에 각 부처에서 또 짜게 돼 있거든요. 그 부처 안에서도 전쟁이에요. 우리 부서가 더 많이 써야 돼. 우리 부서가 더 중요해. 이거 버짓 워라고 불러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누리는 특권내는 무엇이 있을까? 퍼큐짓이라고 하는데 퍼큐짓 이런 단어 꼭 알아두세요. 공무원이 누리는 특권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이거를 독점적 지위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어요. 나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앞에 짜장면 가게 하나 낸다 하더라도 대독구청 공무원에 가서 영업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 또 소방 또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위생 관련해서도 또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고 권리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rent seeking activity, 지대 추구 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카넨이 이야기한 예산 극대화 원리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Budget Maximizing Bureaucrat, 뷰로크래시 관료예요. The budget game consists of two fields of play.
defending your client against revenue hikes such as tax increase. 내가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많이 가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의 고객이고 나랑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Seeking to attract government spending program that will benefit our client. 내가 다루고 있는 그 사람들 돈이 많이 흘러가게 해야 거기서 나한테 생기는 게 있는 것이죠. Games are skillful that sometimes difficult to categorize action as revenue or expenditure.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게임은 하도 교묘해가지고 잘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대추구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기업들은 정당하게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이제 권력을 매개로 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지대추구 행위. 영어로는 rent seeking activity라고 하죠. Rent seeking is a concept in economics that states that an individual or an entity seek to increase their own wealth without creating any benefit or wealth to the society. 사회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지한테 기업이 하는 거는 윈윈인데 이거는 자기에게만 이익이다. Rent seeking activity aim to obtain financial gain and benefit through the manipulation of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이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원래 가야 할 사람한테 흘러가면 자기한테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흘러가게 될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죠. 모르게. 대장동 사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이에 여기서 이익 본 놈이 일정 부분을 다시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government 정부가 있고 여기 컴퍼니가 또 개인이 있으면 government 안에 정치인도 있고 관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컴퍼니들이 끊임없이 공무원들 만나서 밥 사주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걸 로비라고 그래요. 로비를 하면 government는 나중에 밥값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밥값보다는 좀 더 큰 건 떡값이라고 그러죠. 떡값을 주면 여기서 이제 서브시디로 그에 상당하는 예산을 통해서 이 검찰들도 그러고 경찰들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고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이 권력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행태를 표현하는 말이 무전유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rent seeking activity, 지대추구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rent seeking activity는 일종의 독점력을 발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서 그만큼 독점자가 이익을 더 가져가게 되는 독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게 rent seeking behavior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싸게,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점자가 더 적게 공급하고 더 높은 가격에 받아서 독점 이익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것이 바로 지대추구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국민이에요. 국민이 주인이고 또 관료들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은 당연히 주인들의 이익, 국민의 이익,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실제 에이전트인 공무원들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게 된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일일이 감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뒤통수에는 특히 일하는 시간에는 꼭 또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업무 시간에는 뭐 프라이빗한 뭐 화장실이라든가 개인 용무부로 나갈 때 누가 그런 전화 그런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하지만 공적인 업무 보는 그 시간에는 항상 카메라가 돌아가서 이 정보의 문제 국민들에게 다 중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에이전트가 국민의 종인 퍼블릭 서번트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의 종인 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시메트릭 서로 간에 딱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렇게 국민의 뜻과 다른 그러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거나 역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 문제는 asymmetric information 때문에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정부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고 아까 같은 렌트 시킹 액티비티를 지대추구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 과정마다 투명하게 해서 공정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좀 렌트 시킹 액티비티 지대추구 행위로 해서 돈이 벌어지지만 그게 사실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말 리스크를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좀 이 유인 구조,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관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관료는 과연 공복, 퍼블릭 서벤트일까?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주인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공무원들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면 국민이 찾아오면 그렇게 할 건가요? 이미 관료는 공복이 아닌 상전, 마스터로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그냥 어깨 딱 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죠. 실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공무원 의식, 공익을 위해서 일할 거야, 봉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각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면접 가면은. 그러나 공무원 시험 합격 후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면접 때부터. 그러나 이제 공무원 사회의 사회화가 되고 나면은 야, 공무원은 그러는 거 아니야. 공무원은 권력을 가졌으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사회화가 되고 나면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게 이제 공무원 사회의 문화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무원들이 퍼블릭 서번트 공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주인인 국민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똘똘하게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무슨 성과를 냈는지 투명하게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마땅히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주는 월급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민 소환제라고 하는 너 이제 공무원 그만해 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리콜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짱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제가 다음 학기에 지방자치 할 때 가르치겠지만 하여튼 국민 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무 시간만큼은 온라인으로 좀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비밀스러운 일 하는 그런 정부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시크릿이 비밀을 보장해야 되겠지만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스로 하늘을 우러 떳떳함,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에게 친절한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일반 특정한 이해, 관심, 가치의 유지와 수행을 위해서 조직화된 집단을 말해요. 직장 내에 비공식적인 소집단에서 국가적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익집단 중에 제일 센 데는 의사협회예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협회예요.
미국에서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총기협회가 엄청 세요. 엄청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사람들 마저 죽어 나가는데도 월마트에서 M16을 그냥 팔아요. 신분이 정확하고 이러면은. 이게 뭐냐? 총기협회에서 다 법을 그렇게 해놓도록 돼 있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밑에 interest group이라는 게 있다. A group of people who try to influence politics or the policies of government, business, etc. in a way that helps their own interest. 그러니까 정부의 법이 만들어질 때, 정책이 만들어질 때 그 정책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 자신의 이익이 뺏길까 봐 또는 자신의 이익을 더하기 위해서 데모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노조가 대표적인 이익 집단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노조가 엄청 세잖아요. 민주노총, 뭐 이런 노총, 한국노총 그렇습니다. 이익 집단의 행동 원리는 무엇인가? 이익 집단도 밖으로는 공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집단 구성원의 이익, 똘똘 뭉쳐서 자신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익 집단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들은 자신이 직접 권력은 쟁취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표가 있어요. 표가. 그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을 구워 삼는 것이죠. 또 관료들을 또 구워 삼는 것이죠. 정치인 관료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법률 정책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도 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익 집단의 행동 사례는 미국의 총기협회들, 안 보이게 국회의원들 다 미국 하원의원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네가 이 법에 이렇게 되게 해주면 내가 정치자금 얼마 낼게. 그런 식으로 밑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밀거래가. 한국에서도 제일 센 놈들이 누구냐면 의사하고 변호사들 협회예요. 거기서는 의료법, 변호사법 다 보면은 누구를 위한 법이야? 국민을 위한 법이에요? 아니에요. 의사를 위한 법이고 변호사를 위한 법이고. 예를 들면 문신 이런 것도 못하게 의사법에서 딱 막아놓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거를 아무나 한단 말이야. 불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의사들의 나우발이라고 하죠. 밥그릇 싸움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변호사하고 이제 변리사라는 게 있어요. 특허 관련된 거는 변리사가 있는 거예요. 변리사가 아무리 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소송에 참가할 수 없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감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40패스한 사람들 변호사들인데 로스쿨 나온 사람들인데 감히 이공계의 변리사들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못하게 만드는 거야. 법에서 아예 막아버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변호사들의 이익이 증대되고 의사들의 이익이 증대되도록 이렇게 이익 집단들이 행동하는 것이 현실 세계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철의 삼각, 아이언, 철이 아이언이에요. 삼각은 트라이앵글, 아이언 트라이앵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의 삼각이란 정책 과정에서 이익 집단, 관료 조직, 의회 상임위원회가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밀접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 철의 삼각 개념은 하위 정부 또는 하위 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까 지금 살펴보자면 정치인, 관료, 그다음에 이익 집단 요 세 놈이 합쳐버리면은 나라를 지배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게 sub-government, 하위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튜터 2에 나오는 iron triangle 이거면 An iron triangle is the term used to describe a relationship that develops between congressional committee. 국회 정치인들은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the federal bureaucracy, 국가 공무원들이 있어요. interest group, 이익 집단, during the policy creation process, 정책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정부로, 행정부로 들어갈 때 그 일을 한다는 거죠.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actors occurs naturally over time down to close proximity in which all of them work together. 그들이 저녁 시간만 되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국민들한테는 공익이라고 뻥카를 치고 실제는 이익 집단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지들끼리 짜옹이라고 그러죠. 해서 먹고 살게 하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다 뭐예요? 대통령과 국회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의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권력을 다 뺏어서 다시 국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국민 투표제로 직접 민주제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는 거예요. They are all seeking to maximize their gain during their policy process, and iron triangles help them to do this.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 또는 정책이 통과되는 과정에 이 아이언 트라이앵글, 즉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제너럴 퍼블릭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거의 안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현실 세계를 알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정말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따지면 Congress, 국회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인트레스트 그룹,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총기협회, 무슨 뭐 유치원협회, 무슨 산업협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뷰로크러시,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있어요. 이 셋이 일반 국민은 저 바깥에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이익은 저 바깥에 있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것인가, 법을 어떻게 만들까, 또 정책을 어떻게 만들까, 규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할 때 치밀하게 법과 정책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근데 너무너무 튼튼한 삼각형,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이 공공선택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거든 털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보고 끝나겠습니다. No doubt exists that rent seeking in general lead to serious inefficiency in this direct sense, but its indirect damage is even worse. 그러니까 이런 철의 삼각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이 추구하는 렌트 세킹, 지대 추구 행위로 인해서 심각한 우리 사회의 비효율성, 일종의 이게 정부 실패죠. 정부 실패가 일어나고 비간접적인 그런 데미지, 손실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심각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고든 털럭은 공공선택론자로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굳이 정부를 크게 해줘봤자 이렇게 지대 추구 행위만 늘어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거는 한쪽 경제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공선택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정말 착한 정부, 스웨덴, 노르웨이 우리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저는 북부 유럽처럼 공무원들이 잘하고 국민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러한 개념은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는 이런 공공선택론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9장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제 10장 강의에서 보고 실제 우리 비대면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시간에 함께 질의응답하면서 서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9장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대면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